사실은 얼마 전에 환자분이 지방 이식을 하면 안 되는 부위에 지방을 넣고 오셔서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꺼진 부분을 채워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지방이 이식이 돼서 수술로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지방 이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부위에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손유석입니다. 요즘 지방이식 상담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얼굴 지방이식을 어디에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때때로는 지방이식을 하면 안 되는 부위에 지방을 넣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면 안 되는 부위에 지방이식을 하고 오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은 지방이식을 할 때 하면 좋은 부위와 하면 안 되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지방이식이라고 할 때 보통 풀페이스 지방이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풀페이스라는 의미가 얼굴 어느 부위에 이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마가 있는데요. 이마는 얼굴 지방 이식 중에서도 효과가 제일 좋은 부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가 너무 누워있거나 볼륨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여기 관자 부위가 꺼져 있으면 역시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 부위에 지방을 적절하게 채워주면 얼굴에 입체감도 생기고 좀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간혹 이마에 지방을 너무 많이 넣어서 좀 어색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니콘이라든지 벨루가가 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 이식을 한 번 정도 했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이식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마 지방 이식은 필러와 비교해서도 지방 이식의 장점이 뚜렷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부위가 넓고 들어가는 양이 많다 보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마 지방 이식은 필러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광대 부분인데요. 이제 앞광대가 이렇게 볼륨감 있고 입체감 있게 나와 있는 앞광대를 외국에서는 애플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볼륨이 많이 부족하거나 처져 있는 경우에 적절한 볼륨을 보충해주면 좀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팔자 부위인데요. 뭐 귀족 부위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입이 좀 나와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입체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팔자 부분에 이식을 해서 팔자주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볼륨이 부족해서 꺼진 것도 있지만 여기 위에 피부랑 조직이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적절한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거랑 병행이 되어야만 그 부분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옆볼인데요. 특히나 여기 옆광대 뼈가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가 움푹 꺼져 보이면서 너무 말라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약간 해골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볼에 적절하게 볼륨을 채워주면 그런 인상을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지방을 넣으면 오히려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턱끝인데요. 물론 턱끝이 너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뼈 수술이죠. 뭐 윤곽 수술이나 턱끝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수술들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볼륨을 보강해주면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얼굴 부위에 볼륨이 크게 관심이 없고 턱 끝에만을 원하신다면 사실 이 부위는 필러도 되게 좋은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어떤 수술 방법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방 이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상담실 환자분이 이렇게 지방 이식을 하면 안 되는 부위에 지방을 넣고 오셔서 좀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 이식을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부위는 여기 심술보 부위인데요.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도 하죠. 여기 이렇게 이 턱 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이쪽 마리오네트 아래쪽 요 부분인데요. 그분이 생각하셨던 거는 여기 처진 부분 아래 이쪽 꺼진 부분에 지방을 잘 넣어주면 이쪽 턱 라인이 좀 부드럽게 이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움푹 꺼진 부분은 피부랑 안쪽 깊은 뼈 사이의 인대로 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방을 넣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이 부분이 원래 뭐 볼륨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여기는 오히려 여기 처진 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리프팅 시술이나 뭐 수술을 받으셔야 맞는 거지 여기 꺼진 부분을 채워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지방 이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부위에 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이식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여기 눈밑
부위인데요. 이제 눈밑 지방 이식이라고 하면 눈밑 지방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지방을 넣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눈밑 지방 이식은 눈밑 지방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눈 밑에 커져 있는 눈물꼬랑 부위라든지 앞가운데 위쪽을 채워주는 것이 눈밑 지방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눈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애교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눈밑 지방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바로 아래는 좀 꺼져 보이는 눈물꼬랑 그리고 그 아래 앞가운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애교살에 볼륨이 좀 있으면서 나와 있고 눈밑 지방은 좀 들어간 다음에 앞가운데는 나오는 S라인이 있는 게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아름다운 눈밑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눈밑 지방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위에 오히려 지방을 넣으면 여기 눈 앞에서의 그런 윤곽이 불투명해지고 경계가 없어지면서 되게 어색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이 있는 부위는 절대로 지방 이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눈밑 지방 부위에 지방이 이식이 돼서 수술로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얼굴 지방이식에서 지방이식을 하면 좋은 부위 그리고 지방이식을 하면 안 되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굴에 볼륨이 없어서 지방이식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